사신단 선발날 모두가 비단옷을 입고 모인 관아 마당에 누더기 차림의 자벽부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런 것이 감히 사신단에? 그런데 그날 밤 왕실 최고 어른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 바로 그 누더기 여인이었다면, 그리고 그 순간 숨겨온 진실 하나가 드러난다면 끝까지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북방 관문 의주는 명나라 사신단이 오가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으로 이국의 땅이 아득히 펼쳐지고 봄이면 버드나무가 강변을 따라 푸르게 물들었죠. 그러나 연수에게 이 도시는 아름다움보다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연수는 사신단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하급 자벽부였습니다. 16살 소녀의 손은 이미 거칠게 굳어 있었고 등은 무거운 짐을 지느라 자주 휘었습니다. 창고 안은 명나라에서 가져온 비단과 약재, 서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이도 없었고 그녀 또한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죠. 아버지는 과거 사신단 회계를 담당하던 설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죠. 연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붓을 들고 장부를 정리하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숫자를 맞추느라 밤을 지새우던 그 뒷모습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밀무역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신단 물품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았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라며 내민 장부에는 아버지의 필적이 또렷했고 증인이라는 자들도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유배길에 오른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쪽 변방의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객사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죠. 마을에는 사신 돈을 훔치다 죽은 자라는 낙인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연순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연수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14살의 나이에요. 친척 집으로 보내졌지만 대우는 하인만도 못했습니다. 역적에 준하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게 이유였죠. 연수는 창고 청소를 했고 포구에서 생선을 날랐으며 밤이면 부엌 구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기 저애라고만 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연수는 친척집을 나와 사신단 창고 일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바로 그곳이었죠. 아이러니했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연수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압록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무거운 문을 밀었습니다. 사신단이 오가는 계절마다 연수는 분주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도착하면 창고는 순식간에 물건으로 가득 찼죠. 비단 보따리, 약재 상자, 서책 꾸러미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연수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창고를 오갈 때면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다른 일꾼들은 연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따라다녔고 사람들은 그녀와 말을 섞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이 창고를 드나들 때면 연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연수는 벽 쪽으로 몸을 피했죠. 관리들은 연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연수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었죠. 물론 회계를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물품의 개수를 세고
목록을 베껴 쓰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던 그 손길이요. 연수와 같은 나이의 처자들은 이미 혼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들을 볼 때면 연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색동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처자들이 수줍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낯설었죠. 연수에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가 역적의 딸과 혼인을 하겠습니까? 연수는 다시 폭우로 향했습니다. 사신단 물품 중 강을 건너온 것들은 늘 젖어 있었거든요. 그 짐들을 햇볕에 말리는 것도 연수의 일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젖은 천을 펼칠 때면 손이 시렸습니다. 봄바람이라지만 강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별로 없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 두어 벌과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소중히 간직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옥패였죠. 옥패는 작고 낡았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연수는 밤마다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옥의 표면은 세월에 닳아 매끈했고 은은한 푸른빛이 돌았죠.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패 뒷면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글자를 수없이 들여다봤지만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글도 아니었죠. 낯선 문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연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병상에 계실 때 여쭤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옥패를 쥐고 있으면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죠. 연수는 옥패를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창고로 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짐을 날라야 했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날을 위해서라도요. 연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아냈습니다. 사신단이 귀환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볍게 흩날리던 눈송이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연수는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귀환 전 마지막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눈보라를 뚫고 걸으니 옷은 금세 젖었고 손발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일을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내일 또 꾸중을 들을 테니까요. 그런데 길모퉁이를 돌 때였습니다. 연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속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보였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전복된 가마였습니다. 가마 옆으로 가마꾼의 신발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폭설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친 모양이었습니다. 연수는 가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노파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돕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더구나 이런 한밤중에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분명 신분이 높을 겁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연수가 책임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추위에 밤새 밖에 있으면 노파는 얼어 죽을 게 뻔했거든요. 연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노파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노파를 엎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인 몸이었지만 연수 역시 힘이 약했거든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눈보라를 맞으며 창고까지 걸었죠.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연수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 집더미 위에 눕혔죠. 노파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벗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겉옷을 노파에게 덮어주고 손발을 주물렀죠.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연수는 노파 곁을 지켰습니다. 눈을 붙이지 않고 노파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간간히 뜨거운 물을 떠다 입가에 적셨죠. 창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노파는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분명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이은혜.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갚겠다.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파는 연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파가 깨어나면 누군가 찾으러 올 겁니다. 그 전에 이곳을 떠나는 게 좋았죠. 역적의 딸이 귀한 분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수는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노파의 신분도 이름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해가 뜨자 창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신단 수행원들과 광군이 급히 달려왔죠. 그들은 밤새 노파를 찾아 헤맸던 모양이었습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흩어져 수색하다가 마침내 창고를 발견한 겁니다. 여기 계십니다. 한 수행원이 외쳤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집더미 위에 누워있는 노파를 발견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노파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아 있었고 숨소리도 고른 편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조심스럽게 노파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이곳으로 옮긴 것이오? 광군 하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노파 외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수행원들은 창고를 살폈습니다. 누더기 겉옷이 노파를 덮고 있었고 옆에는 물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 한 자루가 다 타들어가고 있었죠. 분명 누군가 밤새 이곳에서 노파를 돌본 게 맞았습니다. 은인이 있었던 모양이군. 한 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더미 옆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죠. 이게 뭐요? 관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옥패였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지만 분명 옥으로 만든 물건이었죠. 관리는 옥패를 노파에게 가져갔습니다. 노파는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수행원의 손에 들린 옥패를 보자 눈이 크게 떠졌죠.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패를 뒤집어 뒷면을 살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낯선 글귀를 보자 노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이것이 여기에? 노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패를 꽉 쥐고 눈을 감았죠. 수행원들은 노파의 반응에 의아해했습니다. 대감마님, 저 옥패가 뭐기에 그러십니까? 한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옥패는 과거 사신단 관리 하나에게 하사한 증표다. 노파의 말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신단 관리에게 하사한 증표라니
그것도 노파가 직접 내린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누구입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였다. 노파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옥패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죠. 그는 결백했다. 밀무역 같은 건 하지 않았어.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갔지.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지. 수행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노파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뒤늦게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가 세상을 뜬 뒤였다.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지. 노파는 옥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옥패는 그에게 준 증표였다. 그런데 어찌 여기 있단 말인가.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을 텐데. 노파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죠. 은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라. 노파가 명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옥패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가 바로 나를 구한 은인일 게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흩어져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노파는 옥패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의주 거리가 아득히 펼쳐져 있었죠. 기다려라. 반드시 찾을 테니. 노파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죠. 사신당과 관련된 가문의 처녀들을 조사하고 차출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신단에서 일했던 관리들의 딸이라면 모두 명부에 올려야 했습니다. 연수의 이름도 그 명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사신단 회계설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소식을 들은 친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더기 자벽부가 어디 감히. 친척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비아냥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수가 관아에 불려간다는 소식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죠. 역적의 딸이 무슨 면목으로. 보나 마나 쫓겨날 게 뻔하지. 연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죠.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거든요. 연수가 가진 옷은 평소 일할 때 입는 누더기뿐이었습니다. 천은 여러 번 기워 누더기가 되었고 빛은 발에 회색에 가까웠죠. 연수는 옷을 빌려달라고 친척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옷을 입으면 재수가 없어진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연수는 누더기 차림 그대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죠. 관아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처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 규수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색동 저고리와 치마가 햇살에 빛났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귀에는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연수가 마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연수는 그들 사이에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규수들은 연수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게 뭐야? 거지가 여기 왜 온 거야?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제자리에 섰죠. 귀가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한 규수가 코를 막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리 비켜. 냄새나잖아. 다른 규수들도 키득거리며 연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연수는 마당 한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늘진 자리였습니다. 관리 하나가 나와 명부를 펼쳤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규수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연수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곳에 왜 불려왔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었죠. 연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차례로 처녀들의 가문을 확인했죠. 이름과 집안 내력을 묻고 기록했습니다. 규수들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연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서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관리 하나가 명부를 들여다보며 눈썹을 찌푸렸죠. 연수라. 아비가 사신단 회계설이었다는데.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 관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관리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했죠. 이 문서를 보거라. 관리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연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밀무역 가담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내 아비는 사신단 물품을 빼돌려 사사로이 팔았다. 이 문서가 증거다. 관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주위에 모여있던 규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수를 향한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죠. 연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아닙니다. 연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관리가 눈을 들어 연수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아비는 장부를 숨긴 적 없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장부를 맞추고 한 푼도 틀림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분이 밀무역 같은 걸 할 리 없습니다. 주위가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관리 앞에서 반박하다니 규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앞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관리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적으로 보이는 글씨와 여러 사람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수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문서를 읽으며 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었거든요. 이건 연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라는 것 앞에서 할 말을 잃었죠. 관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죄인이다. 그런 집안의 딸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연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서를 돌려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물러가거라. 관리의 말에 연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규수들 사이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비웃음이 들렸지만 듣지 않으려 애썼죠. 연수는 선발에서 탈락할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곳에 올 자격조차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진 병풍이 움직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병풍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파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관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관리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수들도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노파는 왕실 사신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외교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연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마당 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걸음은 느렸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숨을 죽이고 노파를 바라봤죠. 고개를 들어라. 노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연수는 깨달았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창고에서 구한 그 노파였습니다. 노파도 연수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노파의 말에 주위가 술렁거렸습니다. 관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노파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패였습니다. 연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바로 그 옥패였거든요. 이것을 보거라. 노파는 옥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햇빛에 옥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옥패는 내가 과거 한 충신에게 하사한 증표다. 그는 사신단 회계를 맡았던 설이었지. 관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파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밀무역을 발견했다. 사신단 물품을 빼돌리는 무리가 있었지. 그는 나에게 그 사실을 고발하려 했다. 노파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가 먼저 움직였다. 그를 역으로 밀무역 주범으로 몰았지. 조작된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연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뒤늦게 진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유배지에서 죽은 뒤였지. 내 잘못이다. 충신을 지키지 못했으니. 노파는 옥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옥패가 바로 그 증거다. 옥패 뒷면에 새긴 글귀는 밀무역 주범의 이름이 담긴 암호였다. 그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증거였지. 관리 하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무리 중 하나였지. 관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았죠. 아닙니다. 저는 증거가 있다. 노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패를 관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글귀를 풀면 내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물품을 빼돌렸는지도. 관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군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노파는 다시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아비는 충신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지. 이제 그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노파는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했듯이 나도 너를 구하겠다. 이제 고개를 들고 살 거라. 연수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규수들은 할 말을 잃었고 관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수는 그 가운데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명에 따라 연수는 선발을 넘어 새로운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신단 기록을 맡는 정식관리 보조로 임명된 것이었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어받는 셈이었습니다. 연수는 처음으로 관아의 기록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따라 장부가 가득 쌓여 있었고 책상에는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자 방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죠. 여전히 연수에게는 화려한 옷이 없었습니다. 누더기는 아니었지만 수수한 무명옷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관리들의 비단옷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관리들이 연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연수를 업신여기지 못했죠. 대감마님께서 직접 인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연수를 보면 비켜섰죠. 친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수야, 우리가 너를 잘 키워줬지. 친척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뻔뻔한 말이었지만 연수는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연수는 매일 기록실로 출근했습니다. 사신단이 오갈 때마다 물품을 기록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느 날 노파가 기록실을 찾았습니다. 연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앉아라. 노파는 연수가 쓴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비와 똑같구나.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 노파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비를 닮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노파는 연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수는 오늘도 장부를 적습니다. 밤이 깊도록 촛불을 밝히고 붓을 놓지 않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내역을 확인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람은 옷으로 귀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도 값비싼 비녀도 연수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버틴 이름이 연수를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연수 자신의 이름이요.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입니다. 달빛이 강물에 부서져 은빛으로 흐릅니다. 연수는 붓을 들고 다시 장부에 집중합니다. 내일도 사신단이 옵니다. 연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